네, 반갑습니다. 구자충 목사입니다. 잘 들리시나요? 예, 감사합니다. 조금 전까지 막 이렇게 밖 외부의 일을 보고 들어오느라고 조금 이렇게 정리하느라고 얼굴을 못 보여드렸습니다. 어, 저는 이 모임이 이렇게 소그룹으로 각각 이렇게 따로따로 진행이 동시에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이렇게 다 전체적으로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는 걸 처음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지 않은 것 같아서 저에게도 한 15분 정도 시간이 주어지는 걸로 제가 알고 그렇게 전반적인 그 작은 도서관 모임 지난 4년 동안 저희들이 맨 땅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오기까지의 어떤 그 과정에서 경험한 어떤 행정적인 부분들, 또 지역사회 관계적인 부분들, 그리고 어떤 여러 가지 전도와 사역과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재정적인 부분들, 뭐 프로그램과 관련 이런 전반적인 부분을 같이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저는 간단하게 그냥 지금 소개해 주신 대로 자유역사포럼 수원 지부장 용인 예수생명교회 담임 목사, 토기장이 작은 도서관 관장을 올해부터는 제가 관장을 맡게 됐습니다. 지난 4년간 제 아내가 관장을 맡고 있었는데 이제 올해부터 이제 조금 여러 가지 역할의 어떤 변화가 있어서 그래서 제가 관장을 맡게 됐고요. 그 다음에 글로벌 레스큐 연구소 용인 본부장을 올해부터 또 맡게 됐고, 하여튼 공식적으로 제가 이제 직접적으로 사역에 관여하고 있거나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부분들은 요 네 가지 부분이 저에게는 큰 어떤 부분이고요. 이 사역에 오늘 들으시는 분들의 대상이 저는 이제 목회자들, 주로 사모님 목사님들, 그리고 목회자와 동력하면서 이 도서관 사역을 하나의 교회 사역을 도우면서 또 본인의 어떤 직업적인 하나의 어떤 그런 면들까지도 고려해서 이렇게 한 모델로 생각할 수 있는 분들을, 그러니까 목사님들 사모님 입장에서는 두 분이 직접적으로 하기 어려우시면 평신도 리더 중에 한 분을 도서관에 세워서 같이 사역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왜 작은 도서관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이제 혹시 글자가 다 보이시나요? 예. 그래서 작은 도서관이 왜 필요한가라고 했을 때 제가 처음 이렇게 시작했을 때는 이제 워낙 일반 상황에서 월세를 내는 어떤 그 버거움이 만만치 않아서 일단은 서바이벌을 위해서 재정적인 자립의 어떤 모델이 필요하겠다 해서 제가 여러 몇 가지 알아보는 중에 어쨌든 작은 도서관이 여러 가지 면에서 유용하겠다 해서 하나님 인도하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립의 기반을 위해서 그래서 각종 프로그램 운영으로 운영비가 실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학원법하고 작은 도서관 진흥법이 충돌하는 지점인데 이렇게 예외적으로 작은 도서관은 이제 사업자를 안 내지만은 고유번호증을 냅니다. 교회처럼. 그러면 이제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느냐? 원래는 없는데 도서관 진흥법상 이렇게 비용을 받을 수 있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1년 학원들처럼 1년 내내 계속 가는 프로그램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분기별로 혹은 한 달별로 이것을 끊어서 1년을 쭉 가는 그런 형태로 어떻게 보면 편법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하여튼 지혜롭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이어서 그렇게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과 관련해서는 이제 두 번째 그 도서관을 설립한 목적은 이렇게 교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예배 때만 쓰이고 거의 이렇게 주중에는 특히 코로나 상황에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주중에 얼마든지 다음 세대들 주일학교, 만약 저희 교회 주일학교 아이들이 많이 있었다면 이렇게 많이 모이지 않도록 학년별로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월요일은 뭐 1학년, 화요일은 2학년 뭐 이렇게 하든지 하여튼 이렇게 좀 일주일 내내 그 공간이 효율적으로 다음 세대 교육을 위해서 쓰였으면 하는 이제 그런 바람들을 가지고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프로그램들은 뭐 기본적으로 성경을나 고전이나 경건서적을 기반으로 하는 하브르타도 가능하고요.
나중에 이제 프로그램에 따로 이제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러면서 도서관이 교회의 어떤 부속 건물로 기관으로 있든지 아니면 독립적으로 있으면서 유기적으로 연합하든지 그거는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 인적 자원을 부교육자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도서관 쪽에 하고 싶어하고 재능이 있는 성도들을 세워서,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이 교회 성도들이 자원봉사자가 되거나 외부의 사람들이 또 자원봉사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교육을 위해서 일주일 동안 이 도서관이 그렇게 다음 세대를 길러내는, 혹은 우리 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양육하는 터전이 될 수 있다는 면에서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불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제 하나의 사회 선교 내지 전도의 기반이 되는 중요한 장이 된다는 거죠. 여기에는 이제 상담 관련 프로그램들을 운영하시게 되면 훨씬 더 유용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상담 프로그램은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하여튼 이제 도서관이라는 것이 용인시에 저 같은 경우는 어쨌든 지자체의 허락을 받아서 세무서에서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서 도서관 이름을 내걸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아무래도 자녀 교육에 관심이 있고 접근성이 공신력이 있기 때문에 교회보다는 부담이 있는 사람은 훨씬 더 부담이 덜하고, 그래서 사회적으로 전도를 위한 프로그램들을 세팅하게 됐을 때 훨씬 더 접촉점이 굉장히 이렇게 폭넓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예. 혹시 이거 보시다가 제가 이렇게 일단은 설명 넘어가겠고요. 궁금한 점은 메모하셨다가 이렇게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설립은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했을 때 제가 이제 설립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스몰 라이브러리라고 제가 잠깐 좀 보여드리면 이게 예. 스몰 라이브러리 ORG라고 하는 작은 도서관을 설립하고 세울 수 있는 그런 이제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들어가면은 개관에서 폐관까지 설립과 운영 지원, 그리고 각 지역별로 도서관, 작은 도서관이 어떻게 세워져 있는지 이런 것들이 다 서류들하고 양식들하고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대충 이렇게 보시면은 도서관에 필요한 절차들이나 설립에 필요한 뭐 대표자를 변경한다든지 아니면 나중에 폐관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가기 작은 도서관 설립, 그리고 지역 네트워크, 운영 정보 자료실 뭐 이런 식으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그것도 필요한 질문 답변들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은 여기 관심 있는 분들은 이 사이트를 들어가시면은 웬만한 어떤 행정적인 절차들이나 이런 지원들을 다 할 수 있고, 아주 디테일한 부분들은 저에게 질문하시면은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하여튼 휴업이라면 집에서 뭐 마시고 막 일어나고 다 지킨다. 예. 예. 하여튼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자주 물어보시는 분들 말씀드리면은 지상 지하 어디든 가능하고요. 그 건물이 내 소유가 아니고 임대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제 관장 대표를 하실 분의 이름으로 임대 계약서를 하면은 훨씬 더 절차적으로 덜 까다롭습니다. 예, 그거는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10평 이상, 33제곱미터 이상 돼야 되고 16좌석 이상, 도서 1000권 이상이면은 기본적으로 예, 허용이 됩니다. 물론 도서는 가능하면은 처음에는 일반 도서로 뭐 기독교 서점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그러니까 외부에서 실사를 왔을 때 시에서 뭐 교회 도서관 같은 경우는 조금 뭐 이렇게 교회 부설이니까 괜찮을 수도 있는데, 일반 개인 사립 도서관으로 접근하실 때는 다양한 도서들이 있는 게 좋습니다. 예, 하여튼 가장 기본 출발은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그리고 도서관의 종류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서관 종류는 도서관 설립 진흥법에 의하면 아파트 내에서는 이제 최근 몇 년 전부터 신설한 아파트는 400세대 이상인가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 조금 이렇게 변동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파트는 무조건 설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아파트 단지 내에.
그래서 아파트 관련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교회, 종교기관의 단체에서 설립하는 도서관이 있습니다. 이제 이 경우에는 교회 출입문과 도서관 출입문이 분리돼야 됩니다. 예. 그리고 개인 사립 작은 도서관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교회 부설로 하지 않고 개인 사립으로 이렇게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가능하면 이제 종교적인 어떤 처음에는 사회적인 어떤 전도와 그 재정 자립을 위한 서바이벌을 위해서는 접근성에 대한 부담을 어쨌든 좀 적게 줄여야 되겠다 싶어서 예, 개인 사립으로 시작해서 나중에 이제 교회가 더 커지면 자연스럽게 그냥 교회 부설로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하면 같이 가도 뭐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실제적인 운영이 중요하니까요. 예, 그래서 작은 도서관 진흥법을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이렇게 참고해서 알아두시는 게 필요한데 정부 및 각 지자체가 설립과 운영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 보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 냉난방 기기가 지원이 됐습니다. 이거는 처음 설립할 때 딱 한 번 지원이 됐는데 200만 원 정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에어컨을 살 수 있도록. 그래서 하여튼 그리고 부족한 거는 뭐 더 이렇게 추가해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년 동안 이제 운영을 했을 때 그 영수증을 제시하면 전기세가 얼마 들었다는 그러면 이제 물론 여기 조건은 자체적인 전기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어야 됩니다. 교회 거 따로 도서관 거 따로 분리해서 설치되어 있어야 되니까 같이 되어 있으면은 이게 그 혜택이 없습니다. 그래서 1년간 여름 겨울 8개월에 한해서 영수증을 기반으로 1년 뒤부터 지원이 된다는 거. 그리고 1년 단위로 운영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A, B, C, D, E 등급을 구분해서 A, B, C 등급까지만 차등적으로 운영비를 지원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 저희는 이제 3년째 이 지원을 받고 있는데요. 첫 해만 빼놓고는. 그래서 첫 해는 이제 진입해 들어가서 열심히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예, 그리고 어쨌든 두째 해부터는 이렇게 그 운영한 것을 가지고 평가를 해서 A, B, C, D, A 등급은 한 600만 원 전후 나오고 B 등급 500만 원, C 등급 한 400만 원 전후 나오고 이 지자체마다 금액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용인은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여튼 요 지원금을 가지고 에어컨을 더 달 수도 있고요. 이렇게 그리고 뭐 노트북을 살 수도 있고 빔 프로젝터, 그다음에 A4 용지, 뭐 책상, 의자, 뭐 소파 이런 거 필요한 것들을 다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액 내에서.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용도로 쓰여지는데 하나는 자본 성격의 뭐 책이라든지 뭐 이렇게 노트북 같은 거는 자본이고 나머지는 경상비인데 하여튼 요 금액이 적절하게 그 500만 원 중에서 나누어져서 그 금액 내에서 그 도서관에 당장 필요한 것부터 구매해서 살 수 있는 큰 금액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초기 진입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대로 도움이 꽤 됩니다. 그래서 이건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 여기서 작은 도서관이 어쨌든 시에서 진흥법상 허용이 되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교육비를 후원금으로 처리를 합니다. 독서 논술을 했을 때 부모들에게 어쨌든 그 아이들을 교육을 위해서 보내주는 것 자체가 저희가 도서관이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기반에 어떤 도움이 된다고 여겨서 그것을 도서관을 후원한다는 차원에서 기부금 영수증으로 해서 연말마다 이렇게 끊어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저렴한 비용으로 교육도 시키고 기부금 영수 연말 정산에 도움도 받고 이런 혜택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자원봉사 수요처 등록이 가능합니다. 용인 같은 경우는 특히 이것이 이렇게 국가적으로 이렇게 원래는 이게 시에 따라서 안 되는데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용인 같은 경우는 이것을 자원봉사 센터에서 밀어붙여 가지고 어쨌든 뭐 웬만한 그 자원봉사는 1365나 이런 거 다 혜택이 되도록 그래서 학생들의 그 자원봉사나 어른의 뭐 대학생 다 자원봉사 받을 수 있고 예, 그에 대한 자원봉사 시간을 인정해서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예,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예, 요거 도서관 진흥법과 관련된 거고요. 자, 그리고 프로그램들이 그럼 어떤 것들이 하면 되느냐? 크게는 이제 자체 준비하면서 운영하는 것들, 그 다음에 프로포절해서 사업을 따와서 운영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자체 준비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 중에 보면 독서 논술을 하고 있고요. 책을 읽어와서 그것을 토론하면서 이렇게 사고력이나 여러 가지 이제 견문을 지식을 확장시키고 그리고 한국사 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근현대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바깥에서 들으면은 저희 아내가 애들에게 우리 박명수 교수님한테 배운 것들을 불을 토하면서 지금 열심히 역사에 이 학교에서 가르치는 게 그 빈 공간들을 김구를 까지는 않지만 이승만을 이제 더 이게 좀 더 얘기를 하고 이제 균형을 잡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운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애들의 반응이 그래요? 이승만 괜찮은데? 이제 이런 식으로 지금 반응이 오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한국사를 하게 되면은 우리 그 목사님이나 사모님들이 이거 한국사 잘 모르는데 하실 수도 있는데 배워가면서 하시면 되고요. 안 되면 우리 그 역사 포럼에서 강사를 요청하면은 강사를 파송해 가지고 요 프로그램을 진행하면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유기적으로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전도와 관련해서는 저는 이 상담 프로그램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요 뭐 글로벌 SQ 연구소의 영성지능 SQ를 가지고 이게 모바일 검사나 이런 것들이 다 제공이 되고 있어서 제가 지난번에 잠깐 며칠 전에 말씀드렸는데 하여튼 지금 3주째 저희 아이에게 오고 있는 그 독서 논술에 참여하고 있는 아이가 그 부모님들에게 SQ로 이렇게 하여튼 뭐 행복감, 우울감, 스트레스 이런 것들 다 나오는 요거 참 해가지고 상담에서 만족이 있어서 그 다음에 더 깊이 애니어그램으로 그런 공부를 더 이렇게 하자. 그래서 부부관계 회복을 위해서 영성훈련과 성장을 위해서 이렇게 지금 이제 2주째 하고 있고 원래는 2주 프로그램인데 제가 더 할 마음이 있다면 제가 기본적인 그 비용에서 더 추가로 안 받고 더 진행하겠다고 하니까 두 사람이 그러면 저희가 감사하죠. 이래서 계속 더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성경을 좀 읽어와라 창세기를 했더니 창세기 10장까지 읽어오겠대요. 제가 10장까지 읽어오라고 했더니 둘 다 천주교 신자인데 아내는 신앙이 있고 남편은 신앙이 없어요. 그러니까 천주교 성당 가는 게 힘든데 지금은 사업 때문에 쉬고 있습니다. 한 2년 가까이. 그래서 요 기간 동안에 제가 이제 다시 신앙을 회복하면서 이렇게 영적으로 다시 한번 복음 제시나 이렇게 지금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뭐 그 외에 뭐 디스크나 뭐 도형 심리 상담 하여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잘할 수 있는 걸로 하셔도 되고요. 이게 자체적으로 그 외에 이제 뭐 각종 프로그램 웬만한 프로그램들은 다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참고하시고요. 비용은 알아서 적당히 그 주변 시세나 교회 상황이나 고려해서 뭐 장학금을 줄 사람은 장학금 주시고 다 받을 사람은 다 받으시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프로포절에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거는 각종 독서 관련 프로그램들이 이것들을 이렇게 수주를 받아서 이렇게 이렇게 쉐어하는 그런 단체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따셔도 되고 아니면 이제 뭐 꿈의 학교 그리고 마을 공동체 사업 이런 것들은 조금 관심을 가지고 찾아보면은 프로포절에서 우리 도서관의 역량에 맞게끔 가져올 수 있는 그러니까 지원금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지원이 됩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 작년에 이어서 올해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돌봄 교실인데요. 저희가 용인에 한 120개 작은 도서관인데 8곳 지정했는데 저희가 지정됐고 프로포절해서 작년에 해서 올해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프로그램비, 간식비가 지급이 됩니다. 예산에 한 달에 한 180이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11개월을 주 5일 매일 한 4시간에서 5시간 정도 운영이 가능하고요. 대상은 초등학생 대상입니다.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다 받을 수 있고 아이들 모집하는데 안 되면은 교회 주일학교가 있는 교회에서는 그냥 주일학교 애들 우리 교회 애들 이렇게 양육하는 돌보는 그런 형태로 활용하셔도 됩니다. 하여튼 기본적인 취지는 학교에서 돌봄이 안 되는 아이들에게 갈 곳이 없는 애들 3학년 이상 그리고 1, 2학년이지만 탈락한 자녀들 하여튼 그런 아이들을 일단 우선적으로 보면 선교적인 차원으로 보면은 외부에 안 믿는 자녀들을 받는 게 훨씬 도움이 되고요. 하여튼 그런 면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게 시대적으로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시대적으로 교회에 대한 제재가 코로나 때문에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억울할 정도로 이렇게 약간 좀 심한 면도 있죠. 제재가 행정적으로. 그럴 때 이제 도서관 같은 경우는 저희 같은 경우는 코로나가 아무리 심해도 돌봄 교실을 위해서 긴급 돌봄은 한 명이 있더라도 운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딴 데는 다 문 닫아도 도서관 돌봄 교실은 문을 안 닫게 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도서관이라는 어떤 공간이 가지고 있는 장점일 수도 있고, 어쨌든 이게 먹고 사는 문제하고 연결된, 그러니까 그런 부부들에게 자녀를 돌보는 이렇게 이 정부의 어떤 지지도나 뭐 여러 가지 이런 거하고 연관이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런 면에서 교회는 문을 닫아야 되고 눈치를 봐야 되고 자꾸 감시하러 오는데, 저희는 교회 간판은 안 붙였고요. 도서관 이름으로 지금 주일날은 예배를 드리고 있고 저녁에 뭐 기도 모임 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돌봄 교실 운영을 하면서 주일학교 아이들, 지역 아이들을 다 품을 수 있는 공간이 되고 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얼마 전에 그 조희연 교육감이 그 뭐 3세 아이들도 성소수자 인권에 대해서 교육을 해야 된다. 뭐 인권 교육은 좋은데 이게 이제 어쨌든 공교육에 좀 이렇게 반기독교적인 가치관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아이들이 계속 앞으로 심화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대안적으로 교회가 도서관을 준비를 해서 도저히 이제 어느 정도 임계치를 넘었다 싶을 때는 어차피 아이들에게 도서관에서 다 어쨌든 아이들 공교육에서 나오게 되는 혹은 나오고 싶어하는 아이들 부모들을 위한 장치가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 예, 그 부분은 교회마다 좀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교회 성도들이나 어떤 자녀들 국가 보조를 받아서 키우는 시스템으로서 도서관이, 그러니까 재정적으로 열악한 도서관 같은 경우는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게. 근데 이제 여러분 돌봄을 하든 아니면 이제 프로그램을 따와서 하든 이렇게 하면은 어느 정도 재정적인 부분이나 어떤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부담을 덜 수 있으면서 어쨌든 나라의 어떤 시스템 안에서 간섭을 최소한으로 받으면서 우리가 원하는 교육을 만들어 할 수 있다는 장점이 대한 학교는 좀 그런 제재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도서관은 훨씬 자유롭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제안들을 제가 그래서 이제 도서관을 설립하면서 이제 생각해야 될 부분은 지금은 시대적으로 전도보다 선교적인 마인드로 접근하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전도는 얼마든지 나의 정체성을 드러내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지만 선교 지역은 조금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되고 어떤 그 전도를 위한 그 툴이나 인프라를 좀 구축해 가면서 관계 전도를 해야 되는데, 예, 그런 면에서는 저희가 이제 도서관에서 오픈하자마자 복음을 안 전했습니다. 한 2, 3년은 기다리자, 관계를 형성할 때까지. 그러면서 2, 3년간 기다렸고요. 한 3년 정도. 물론 그 중에서 이제 마음이 열린 분들에게는 복음을 이렇게 제시하긴 했지만 색깔을 드러내고 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 그런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긴 합니다. 성령의 감동을 주시면은 물론 당연히 해야 됩니다. 어쨌든 뭐 그리고 이 자유역사 포럼 강사 양성을 했을 때 적극적으로 하나의 모든 도서관에는 역사 교육을 필히 하나의 프로그램 세팅을 해서 자유역사 포럼하고 유기적으로 하여튼 관계를 맺었으면 좋겠고요. 활용하고 그래서 어쨌든 작은 도서관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라. 예, 저는 좀 심하게 말씀드리면은 좀 죄송하지만 교회를 오픈하고 성도가 거의 없고 예배 형태만 드리고 기도만 한다면 저는 좀 조심스럽지만 도서관으로 간판 바꾸시라. 죄송합니다만 그렇게 좀 제안 드리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예. 아니면 도서관을 교회를 반쪽으로 나누어서 도서관 반 교회 반 예, 이렇게 활용할 것도 제안을 해봅니다. 시기적으로 지금 시대적으로 필요한 저는 이제 어떤 융통성이 좀 필요하다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자신이 그동안 해왔던 프로그램을 세팅하면 됩니다. 예, 뭐 어려운 거 아니에요. 안 해봤는데 이거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예, 다음 세대에 대한 열정이 있고 어차피 교회는 계속 운영을 해야 되고
그러면 도서관 세팅으로 운영하시면서 하면은, 그리고 외부에 필요한 거는 아웃소싱 얼마든지 하면 되고요. 예. 그리고 또 저희들도 뭐 독서 논술을 처음부터 준비를 해서 한 건 아니고, 독서 뭐 지도사 이렇게 그 뭐 몇 개월 과정 혹은 이런 이제 그런 데서 가서 자격증을 공부하면서 땄습니다. 그래서 1년 차 때는 조금 이렇게 세팅하는데 조금 긴장하면서 했는데 2년 차부터는 속도가 붙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이들도 더 모집이 하나 보내주셔도 됐고, 지금은 4년 차니까 지금 5년 차죠. 되니까 뭐 웬만큼 크게 힘들지 않고 그동안 해와둔 게 있으니까 어떤 그런 어떤 성장과 발전은 조금 기간은 필요합니다만 어쨌든 도전하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향후 유망한 관심 있는 프로그램들로 준비를 세팅을 하시면은 좋겠다. 예, 그 시대적인 어떤 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좀 생각하셔서 준비하시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주의할 점은 도서관을 오픈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오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 이거는 이제 뭐 더 좋은 시설에 더 많은 장소에 공공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게임이 안 됩니다. 흔히 말하면. 그래서 프로그램으로 승부하셔야 되고, 도서관이 옆에 있는데요, 더 좋습니다. 공공도서관 옆에 있으면은 그 도서관의 책들을 다 우리 도서관 책처럼 활용할 수가 있어서 오히려 큰 공공도서관이 있는 옆에 개척하는 게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종교적인 색채를 너무 띄지 않도록 하는 게 관계 전도를 처음 하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어쨌든 관계 전도를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호칭에 주의하라. 예, 목사님, 사모님 이러면은 이제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혹은 관장님, 예, 그 도서관에서 직함을 부르면서 시작할 때 이런 부분들 좀 주의하시면은 좋지 않을까. 하여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거 제가 했죠. 예. 예, 이상 제가 그동안 하여튼 4년 동안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뭐 돌봄 교실이나 아이들이 지금 한 17명 정도 이렇게 계속 이렇게 독서 논술에 혹은 그 한국사에 아이들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뭐 적게 받지는 않습니다. 너무 많지는 않지만 일반 그 사설 학원처럼 많이 받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적게 받지는 않습니다. 교회니까 좀 싸게 해야지 이렇게 안 합니다. 저희는 딱 받을 만큼 받고 제대로 해주자. 네, 그렇게 해야 또 도서관이 유지가 되고 여러 가지 하여튼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한 발제 감사드리고요. 질문 있으면 자연스럽게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은 아니고요. 네. 한선율 목사입니다. 네네. 예, 질문은 아니고 저도 그 작은 도서관을 예. 지금 한 6년째 운영하고 있어요. 예. 예, 그러면서 그 복음을 간접적으로 전하면서 이제 교회를 다시 복원하려는 그러한 생각을 하면서 이걸 하고 있는데, 1차적으로 그 작은 도서관은 그 구청에, 우리 같은 경우는 구청에서 이걸 등록을 했거든요. 서울시인가 보죠? 예? 서울이신 거죠? 예, 서울이에요. 예. 그렇게 하고 그 아울러서 우리가 학원을 운영하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학원은 그 교육법을 이 교육청의 지도를 받고 있어요. 네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 구분해 가지고 이게 등록을 해야 되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4층이 있고 3층이 있어 가지고 4층은 학원으로, 그리고 3층은 작은 도서관으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어요. 네네. 그런데 그 작은 도서관은 우리 같은 경우는 무료로 이렇게 예.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학생들을 이 학원과 연계하면서, 그러면서도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수단으로 예.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 작은 도서관을 하다 보니까 우리도 그 구청에서
이 책을 더 지원도 받기도 하고, 네. 그러면서 매년 또 그쪽에서 또 보고해라 그러면 또 보고를 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구장충 목사님 이게 하는 걸 보니까 너무 잘하고 계시고 체계 있게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꼈어요. 예, 예. 그래서 많은 이게 들으면서도 이런 거 좀 참조해야 되겠다라는 걸 많이 배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예, 아,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혹시 또 한혜정 질문이 목사님도 한마디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구 목사님 이거 좀 내려줘 주시고 얼굴을 다 보여주시겠어요? 예, 또 자유롭게 관심 있는 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혜정 목사님도 한 말씀 하셔야 예, 되지 예. 않을까? 한혜정 목사님께서 네네네. 사실은 시간이 동참해서 되면은 한혜정 목사님이 또 짧게 요거 외에 한 목사님의 어떤 좋은 장점이나 이런 거 좀 말씀해 주시면 뭐 그것도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한혜정 목사님 지금 간단하게 말씀하시고요. 어차피 이제 소모임을 우리가 이렇게 공개를 하고 관심 있는 분들이 지원을 해서 모이게 되니까 그때 이제 작은 도서관 모임을 정하셔서 공지를 하면 그때 이제 한혜정 목사님께서 좀 시간을 충분히 가지실 수 있도록 하고요. 오늘은 또 정해진 일정들과 담당자들이 있어서 한 말씀 인사하시는 걸로 오늘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혜정 목사님 한 말씀 해주시죠. 참 어제가 반갑습니다. 생일이었나요, 목사님? 아유, 챙겨드리지 못했습니다. 아니 지난번 괜찮습니다. 예. 네. 구자청 목사님 워낙 잘하고 계셔서 거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성인에도 관심이 많아서 성인이 한 1년에 한 100명씩 왔다 가는 것 같아요. 지금 4년 차인데 한 400명이 순환이 됐고요. 그러니까 어떤 프로그램을 할 때 광고를 하면 대부분 인원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이제 사랑방처럼 요일별로 돌아가면서 들어오게끔 코로나가 있어도 한두 명 올 수 있기 때문에 계속 돌아가면서 올 수 있게 하고요. 뭐 그런 일은 나중에 시간이 될 때 더 많이 나누도록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한혜정 목사님은 코칭, 상담 이쪽에 또 전문가셔서 그런 쪽에 또 프로그램들을 많이 개설해서 진행하시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혹시 뭐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시죠.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지금 뭐 작은 도서관을 계속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는 사목사입니다. 저희는 이제 공간이 나오면은 바로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좀 컨셉을 이제 전도를 해야 되긴 하는데 이제 좀 다른 의미의 전도를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리더십을 키워내는 것에 있어서 그런 어떤 세계관의 어떤 인큐베이터로 이제 도서관을 생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아이들이 이제 본당에서는 영적인 훈련들을 하고 세계관이나 또 지적인 모임, 토론, 글쓰기 이런 부분들은 이제 도서관 환경을 만들어서 이제 보니까 고전도 이제 신본주의적 고전이 있고 또 인본주의적 고전이 다르더라고요. 보니까 저도 잘 몰랐다가 그래서 이제 분명히 일반 서적들로 비치를 할 건데 애덤 스미스나 뭐 이런 어떤 그러니까 성경적 가치관에 부합한 책들 위주로 이제 좀 배치를 하고 싶거든요. 근데 아마 저 같은 필요를 느끼는 젊은 목회자들 중에 개척을 희망하는 분들이 꽤 있을 것 같고요. 또 제가 봤을 때는 저희가 이런 강의들을 도서관과 또 우리 진 교수님의 프로그램과 또 제가 하는 교회 개척이랑 연결을 시키면 아예 이제 통합적인 관점에서 교회 인큐베이팅의 어떤 프로그램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런 차원에서 이제 각자가 목사님들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도서관에 풀어내는 게 중요한데 어떤 부분에서는 저희가 좀 이렇게 컨설팅까지는 아니어도 모델링으로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셋업이 있으면은 되게 사람들이 더 좀 마음을 쉽게 일으킬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내용들 중에는 뭐 1000권을 구성할 때 뭐 이렇게 구성해야 된다라든지 어떤 예시로 이미 있으실 것 같고요.
또 이런 프로그램들이 이제 충분히 가능하다. 독서 치유나 아까 말씀하신 진 교수님의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들이 또 이제 같이 좀 말 그대로 콜라보레이션이 되면은 좀 그 자체로서 하나의 어떤 자유역사 포럼이 한국 교회를 섬길 수 있는 하나의 어떤 그런 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런 환경을 만들어 놓고 박 교수님이나 또 귀한 우리 그 교수님들의 강의들이나 이런 것들이 그 좀 흘러갈 수 있는 되게 좋은 그 허브로서 이 작은 도서관이 쓰이면 어떨까라고 좀 제안을 드려봅니다. 예, 예. 네, 아주 참 목사님 귀한 제안 해주셨고요. 이제 참 목사님 목회자 모임 담당하고 계시는데 같이 이렇게 네트워킹하면 작은 도서관이 하나의 이제 플랫폼이 되고 그거에 이제 다양한 소프트웨어 이제 프로그램들이 접목돼서 섬겨줄 수 있으면 좋은 하나의 모델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좀 또 말씀 예, 드려도 말씀하시죠. 될까요? 예, 하시죠. 네, 우리 차 목사님 저하고 이렇게 코드가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제가 제가 이렇게 원래 이게 침례교단이나 이제 저희가 이렇게 있었던 그 장로교단에 교회 개척 학교를 운영을 했었어요, 제가.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지금 목사님이 말씀하시니까는 그것도 지금 도입해서 개척하시는 목사님들에게 도움을 주면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아울러서 지금 조금 말씀드리면 이제 저희가 지금 한 1년 정도 저기 아카데미를 지금 그러니까 한 7살, 8살 대상으로 지금 쭉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매일 지금 저희 저기 간사 집에서 그 센터에서 아이들 대상으로 쭉 일단은 지금 성도 자녀들 대상으로 쭉 진행을 해오면서 이제 지금 실험적으로 계속 시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대안학교 앞에 이거를 지금 준비하면서 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제 작은 도서관에 대한 얘기도 사실은 들었었고 또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저희도 이제 접근을 했었는데 오늘 구목사님 PT가 굉장히 구체적이고 또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사실은 이제 공간을 하나 더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카데미 공간을 지금 얻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아카데미를 이제 그 킹덤 비즈니스로 저희가 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저희는 지금 비즈니스를 이제 카페 비즈니스 그리고 보드게임 회사 비즈니스 2개 비즈니스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아카데미를 준비하면서 이제 교육 이 킹덤 비즈니스를 이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오늘 이제 고 목사님 그 PT를 들으면서 이 작은 도서관을 거쳐서 그 다음에 지금 대안학교로 가는 쪽으로 이제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지금 아주 강하게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아까 차 목사님 진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이제 저도 처치 플랜팅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그 관여하고 관심 있고 계속 그렇게 오는 중에 이제 최근에는 이제 저희 이제 미셔널 처치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이제 진행을 했고 이제 저희는 이제 미셔널 인터내셔널 처치로 사실 지금 우리 한국에 지금 이제 이 코로나 때문에 정확한 통계들이 지금 정확하지가 않은데 2019년 통계로는 저희 5천만 중에 250만 명이 이제 이주민이고 거기에 귀화한 사람까지 하면 한 270만 명의 이주민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국제적인 통계로 볼 때 우리나라는 다문화 국가입니다.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인정할 때 다문화 국가고 지금 영등포 쪽이라든지 또 안산이라든지 그런 많은 지역에서는 사실 한국
초등학교 신입생이 없어요. 다문화 애들만 신입생이 있는 그런 학교들이 이미 많고, 또 이것이 도시뿐 아니라 이제 시골에서도 농촌에서도 국제 결혼을 통해서 이렇게 생겨난 다문화 다음 세대가 굉장히 상당히 많거든요. 보통 한 30만 명 이렇게 봅니다. 저희가 이제 저희는 유학생 중심으로 여기 고대, 경희대, 외대 이쪽 중심으로 하는데 한국에 있는 유학생들이 17만 명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 한 2만 5천 명이 이쪽에 있어요. 그래서 그러는 중에 이제 처치 플랜팅 부분에서 이제 차 목사님은 이제 로컬 처치로서 처치 플랜팅에 대한 부분의 한 모델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저희는 이제 미셔널 인터내셔널 처치, 그러니까 다문화 교회라는 국제교회죠. 국제교회가 지금 많은 이제 지금 해외 선교사들이 이제 해외에서 추방돼서 한국으로 다 강제로 돌아왔고, 또 이들이 이제 나눠질 때 이 선교사님들이 이제 다음 텀을 위해서 다른 국가로 가기 위해 준비하는 그 퍼센트는 상당히 적습니다. 이제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제 다시 원래 나라로 이렇게 아름아름 나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대부분은 이제 사실 한국에 있는 이주민들을 위한 선교로 전환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KWMA에서도 그 선교사라는 개념에서 이주민 선교사, 지금 마이그런트 미셔네라, 그래서 이주민 선교 시대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얘기하면서 미전도 종독 시대에서 이제 마이그런트 미셔네라로 지금 이야기하면서 이주민 선교사라는 단어를 구체적으로 쓰고 각 교단에서 이주민 선교사에 대한 그 재정적인 그리고 파송에 대한 것들을 구체화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처치 플랜팅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로컬 처치 트랙과 그리고 그 미셔널 인터내셔널 처치 트랙이 좀 같이 가면 지금 한국 교회에 이렇게 많은 그런 정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을, 모델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패키지가 될 수 있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런 생각이 강하게 나네요. 예, 감사합니다. 벌써 제가 보니까 처치 플랜팅을 위한 그 센터가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하고요. 그러면 요 정도로 이 주제는 마무리하고요. 우리 작은도서관 독서치유 중심으로 해서 처치 플랜팅까지 자연스럽게 토론이 됐습니다. 혹시 뭐 또 말씀하시고 싶은 분 계신가요? 제가 한마디 조금만 할까요? 예. 아유, 그냥 넘어갔습니다. 예. 말씀하시죠. 제가, 예. 우리 오 목사님의 설교를, 그 내용을 좀 듣다 보니까 그 자격증 하나를 소개하려고 해요. 그 자격증은 뭐냐면 한국어 교사 자격증이거든요. 이것을 소개하는 이유는 제가 그 안산에서 그 다문화 학교에 그 사회 선생님으로 내가 잠깐 근무한 적이 있어요. 예, 목회를 하면서 별거 다 해봤는데 하여튼 거기 가서 이 중국인들, 베트남인들 학생들, 한국에 유학을 오는 학생들 있잖아요. 그 준비 과정의 학생들이었는데 그들에게 저 같은 경우는 정교사 사회 자격증이 있어서 사회 선생님으로 가서 가르쳤어요. 그런데 더 필요한 게 뭐냐면 그게 한국어 교사 자격증이더라고요. 그것을 하면 그들과 더 많은 대화를 할 수 있고 그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는데도 더 유익하고 이런 자격증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조금 소개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우리 목사님들도 그걸 하면 해외 나가서 선교할 때도 좀 도움이 될 거고 해외에서 우리나라에 오는 그런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데에 그 자격증을 가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맞습니다. 예, 네네. 감사합니다.